기술적으로는 지금 채권 시장에 채권 자경단이 귀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금리 폭등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국채를 대량 매도해서 채권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행위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연방 정부의 늘어나는 적자 규모, 이것이 결국 미국 정부의 이 채권 입찰을 늘려서 결국 채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저희 한국 연휴, 긴 연휴 중에도 계속해서 영상 올려주시면서 미국 현지 상황, 시장 상황 전해주셨었는데 자, 오늘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이제 한국 연휴가 끝났는데요. 미국은 어제부터 이 10월에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3일이고요. 화요일 거래인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급락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밀린 모습이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나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87% 조정을 받았고요. 다우 지수는 1.29%, 그리고 S&P 5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7% 급락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금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것은 채권시장으로부터 촉발이 된 흐름인데요. 오늘 미국채 금리가 다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튀어오르면서 주식시장에 급격한 매도세가 촉발이 되었습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8%도 상향 돌파를 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정말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도 전거래일 대비 무려 11bp 정도 급등을 하면서 4.8% 레벨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셧다운이 해소가 되면서 금융시장에 약간의 안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셧다운이라는 것은 결국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금리를 올리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장에서도 채권 금리가 올랐었는데요. 오늘은 연준의 이 고금리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채권 금리가 더욱 더 높게 오른 모습입니다.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 4.8% 레벨 2007년 8월 이후 처음으로 보는 숫자입니다.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10년물뿐만 아니라 초장기물 채권인 30년물의 금리 같은 경우도 4.9%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30년물 역시 2007년 9월 이후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외환 시장에서도 달러와의 가파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채권 금리 상승과 이 달러화 강세가 동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 달러화 지수는 107선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지금 달러화 지수 자체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달러화 지수는 12주 가량 이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11월물 WTI 가격 전거래일 대비 0.46% 오른 배럴당 89.2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채권 시장의 이 엄청난 움직임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불안도 엄청 튀어오른 모습입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지금 19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올해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변동성 지수까지도 이렇게 20을 돌파하면서 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고 3대 지수는 급락했고 채권은 큰 폭으로 계속해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10월의 시작도 쉽지가 않네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떨까요? 네, 10월 거래가 시작된 지 단 2거래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뉴욕 증시는 조금 좋지 않은 스타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다우 지수가 장중에 500포인트가량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는 지금 3월 이후 이제 당시 은행권 위기가 있었던 3월 이후 거의 반년 만에 최악의 하루를 보낸 것으로 오늘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가 장중 1.5% 이상 밀리면서 4,200선 초반까지 바짝
나가갔습니다. 4,210대까지 이제 저점을 내린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 종가 기준으로도 지난 6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하락폭이 가장 이제 극심한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금리 상승이라는 것이 기술주에 치명타를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장중에는 2%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다우가 오늘 이제 장중 500포인트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이 1월부터 10월까지의 한 해의 수익률이 심지어 마이너스로 전환되기까지 했는데요. 다우가 이제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1년 성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셈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그래도 연간 들어서는 10% 정도의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이제 4,210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4,200이라는 숫자에 점점 더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S&P 500 지수 4,200선 굉장히 중요하게 뉴욕 증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숫자인데요. 만약에 이 4,200선이 이제 좀 붕괴가 될 경우 급격한 매도세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 있었던 급락세는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지속이 됐습니다. 일부 종목들의 하락세는 지난 2002년 그리고 2008년과 2020년 이후 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라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역사적인 셀오프가 이제 월 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월에는 이제 통상 증시 성적이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계절적인 약세, 10월에 계절적인 약세는 흔히 있는 상황이다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우려가 된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이 주식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모두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채권 시장에서의 투매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고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아야만 증시 또한 저점을 확인하고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는 전했는데요. 결국 금리 상승이 주가에 굉장히 강한 역풍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장 전문가들 아직까지는 뉴욕 증시가 강세장 안에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의견을 펼쳤습니다. S&P 500 지수가 작년 기준으로 이제 3,500대까지 갔었기 때문에 지금 레벨 자체로 약세장에 들어갔다라고는 보기 어렵다라는 분석인데요. 지난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는 7달 정도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그리고 9월 두 달간의 조정으로 이것이 어떤 증시의 추세적인 변화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주장 또한 나왔습니다. 네. 강세장 안에서의 조정이냐 아니면 약세장으로 돌아선 것이냐 여기에는 굉장한 의견이 좀 분분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는 건 그 중심에는 지금 채권 금리가 있다는 건데 채권 금리가 고공행진합니다. 계속해서 15년 만에 16년 만에 최고치 경신이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자경단이라는 얘기도 등장하는군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금융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 채권 금리입니다. 채권 금리의 급습이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채권 금리는 이제 상단을 모르고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모든 위험 자산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 10년물 채권 금리가 4.8%까지 폭등을 한 상황이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채권을 내던지는 투매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강한 강도로 채권 시장의 투매장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채권 금리를 무엇이 이렇게 끌어올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유가 이제 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미국 페드의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연준이 더 오랜 기간 동안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갈 것이다. 이것이 가장 매크로한 채권 금리 상승의 요인일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다가 이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연착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안전자산인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매크로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기술적으로는 지금 채권 시장에 채권 자경단이 귀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금리 폭등세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채권 자경단이라는 단어는 1980년대에 에드 야덴이라는
장경단이라는 월가의 베테랑 분석가가 내놓은 이제 개념인데요. 채권 자경단이라는 것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권 가격 하락을 우려하는 일부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국채를 대량 매도해서 채권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행위를 일컫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채권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이 이 채권 자경단이 좀 돌아왔을 때의 상황과 유사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이 용어를 처음으로 발명한 에드 야데니라는 분석가가 이제 나섰습니다. 이분이 이제 오늘자로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 서한에서 채권 자경단이 다시 행진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채권 자경단이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연방 정부의 늘어나는 적자 규모, 이것이 결국 미국 정부의 이 채권 입찰을 늘려서 결국 채권의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채권 자경단이 시장에 다시 좀 귀환을 하게 됐다라는 설명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또 금리 상승 그리고 주가 하락에 가장 또 직격탄을 미친 것이 미국의 이 구인구직 보고서입니다. 이후에 자세한 숫자 설명드릴 텐데요. 우선 계속해서 이렇게 경제가 괜찮다라는 지표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채권은 조금씩 금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은 이것을 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넘어서서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런 미채권 금리 급등을 이끌고 있는 어떤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경기 둔화로 인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중국이 보유한 달러가 줄어들면서 결국 중국 정부의 미국채 이 매집량이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 채권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까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이제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융 시장 중에서도 좀 안정적인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채권 시장의 움직임은 극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이 채권 시장의 심리와 모멘텀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벗어나 있는 굉장히 좀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채권 ETF들도 주식과 비슷한 정도의 엄청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의 모기지금리 또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0년 고정 모기지금리가 7.72%까지 급등했다고 미국 외신이 전했는데요. 거의 8%로 모기지금리가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기지금리 자체도 2000년 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수준입니다. 네, 모기지 금리 30년 고정의 금리가 7.7%를 넘어섰군요. 자, 앞서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노동부가 졸츠 보고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게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지금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 고용 관련된 지표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일단 이제 모면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정상적으로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졸츠 보고서라든지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예정대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제 페드의 11월 FOMC를 앞두고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이 이 고용과 관련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이 채용과 관련된 공고 건수가 전달보다 늘어나면서 고용시장이 견조하다라는 지표가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이것이 증시의 투매 그리고 채권시장의 투매, 동반 투매를 발생시키는 이런 직격탄으로 작용을 한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미국 노동부가 발표를 하는 구인 이직 보고서입니다. 졸츠 보고서인데요. 지난 8월 수치입니다. 8월에 기업들이 내건 채용 공고가 961만 건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월보다 69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880만 건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높았고요. 전월치보다도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이 고용에서 채용 공고 수치를 보여주는 비율 또한 5.8%로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지난 8월에 채용 공고 건수 자체가 4개월 만에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 전망을 강화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이 긴축 우려를 다시 자극을 했고요. 시장에는 크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네, 여전히 미국의 고용 시장은 튼튼하다, 열기가 남아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그런 지표가 또 발표가 됐고요. 연준 위원들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엔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인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셧다운 우려가 굉장히 임박했을 때는 연준 위원들이 다소 시장을 달래는 듯한 목소리를 보이면서 조금 완화적인 목소리를 나타냈었는데요. 결국 이제 셧다운을 미국 정부가 모면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은 계속해서 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연준 위원의 발언, 그리고 어제 간밤에 발표됐던 이 연준 위원들은 올해 연내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이제 아시아장에서 올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하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고 그 수준에서 한동안 동결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높은 금리 오랫동안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미셸 보먼 이사 역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애틀란타의 여는 총재인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발언을 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 레벨의 금리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를 했습니다.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준 내에서 좀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내세운 인물이고요. 올해 FOMC에서는 이제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인물입니다. 보스틱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은 좀 급하게 어떤 걸 해야 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급하게 금리를 올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리를 급하게 낮출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의 레벨의 금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자세하게 바라보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둘기파 멤버인 보스틱 총재조차도 금리 인하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금리 인하까지는 이제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가 다가왔을 수 있다라는 일부 시장의 관측에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종목과 섹터 흐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가 일제히 또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 섹터가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급락을 했고요.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유틸리티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와 성장주가 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요. 오늘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주가 오늘 가장 좀 부진한 섹터별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나스닥이 장중 2%가량 조정을 받으면서 이 기술주가 S&P 500 지수를 1.6%가량 끌어내리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외신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빅테크 종목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종목 일제히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 이상 조정을 받았고요. 엔비디아 역시 거의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구글과 메타 1%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아마존은 3.6%, 장중에는 4%가량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테슬라는 2% 하락했고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에서는 지금 넷플릭스와 애플이 그나마 좀 선방을 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해고 소식이 또 나왔는데요. 메타 플랫폼스는 메타버스 실리콘 유닛의 일부 직원을 정리해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밝혔습니다. 또 오늘 이제 넷플릭스 또한 일부 요금제를 올릴 수 있다라는 단독 보도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고요. 이런 소식을 이제 소화하면서 빅테크 종목들 일제히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이외에 이제 반도체주들도 크게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요. 장중에 AMD가 3% 이상 밀렸고 마벨 또한 4% 이상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 세미컨덕터 장중에 5%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 좀 크게 떨어진 종목 에어비앤비가 5% 이상 장중에 떨어졌고요. 세일스포스와 아도비 그리고 오라클도 장중에 3% 이상 급락했습니다.